네, 안녕하세요.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. 자, 제가 멤버 게시판에 실리콘밸리 명문대생들이 대학원 갈 때 공부하는 쥐알리 책 교재 괜찮은 거 추천해서 올려드렸죠. 실제로 실리콘밸리 이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보는 책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멤버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, 아니 근데 한 구독자분께서 그거 보시더니 자기 지금 한국에서 쥐알리 학원 다니는데 그 교재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저 댓글 읽어보시면 그 교재는 똑같은데 저 교재 플러스 또 선생님이 또 자체 만든 뭐 프린트 같은 거, 뭐 복사실 이런 데서 있는 그런 문제 플러스에서 양이 저거보다 5배래요. 맙소사. 제가 올려드린 그 책 제목 있잖아요. 그 책 제목만 올려드린 거예요. 책을 올려드린 건 아니고. 그거도 상당히 두껍거든요. 상당히 두꺼워요. 제가 지인이 그거를 쓰는 걸 봐서 한번 들어봤는데, 뭐 베개로 비교자도 될 만큼 아주 두께가 있는데 그거보다 양이 5배랍니다. 자, 근데 사실 제가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쥐알리 공부했는지 알려드릴게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쥐알리 학원은 오래 다닐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쥐알리 학원을 왜 다녀야 되냐면, 저는 쥐알리 학원을 딱 한 달 다녔어요. 왜 한 달을 다녔냐면 바로 이거예요. 이 한국 학원들이 이 문제집 같은 거 정보력이 대단해요. 그러니까 이 한국 쥐알리 학원들이 이게 대단한 게, 실리콘밸리의 명문대생들이 유행처럼 보는 그 쥐알리 교재의 출판사랑 책 제목을 알아냈다는 거예요. 와, 이거 정보력 대단합니다. 진짜 한국 사람들은 시험에 대한 정보력 하나는 진짜 대단합니다. 인정해줘야 돼. 시험의 달인들이에요. 왜냐면 왜 한국 사람들이 시험의 달인들이냐면, 이 거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 시험 공부 하기 때문에 이 시험 정보 있잖아요. 어떤 책이 괜찮고, 뭐 옛날에는 출제 유형이 뭐가 나왔고, 시험 문제 패턴 있잖아. 이런 정보가 진짜 빠삭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학원을 다녀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근데 한국에서 쥐알리 학원 다니실 때 절대로 한 달 이상 다니지 마세요. 한 달만 다니면 됩니다. 바로 이 정보력 때문에. 자, 제가 시험 공부하려고 쥐알리 학원을 딱 한 달 다녔습니다. 다닌 이유는 그 학원에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, 처음에 학원을 한 달 등록하면 선생님이 쥐알리 교재를 추천해 줍니다. 근데 한국이 시험 정보가 대단하다 그랬잖아요. 그래가지고 쥐알리 학원 선생님들이 이 미국에 있는 박사 지인들한테 막 수소문해요. 그래가지고 야, 미국 명문대 선생님들은 쥐알리 문제집 뭐 본대 하고 이거를 아주 염탐합니다. 닌자처럼. 그래요. 그 정보력이 빠삭해요.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유행하는 문제집 제목 딱 알아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알려줬는데, 한국에 계신 분이 우리 학원도 이거 써요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정보력이 대단하다니까요. 그래서 이 정보력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딱 한 달 다니면 선생님이 주 교재는 어느 출판사에 무슨 쥐알리 책을 써라 딱 알려주죠. 그럼 끝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PDF로 줄지 아니면 복사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, 제가 쥐알리 학원 다녔을 때 복사집이 있었어요. 학원 1층에 복사집이 있었어요. 복사집 가가지고 그 선생님 강의 뭐 무슨 선생님 이름 되면은 그 선생님 부교재 하면서 이제 프린트물 있잖아. 프린트물 복사한 거. 그거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. 그거 딱 가져다가 그거 딱 보면 돼요. 그리고 이 프린트물은 왜 좋냐면,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기출문제랑 비슷한 유형을 정리를 해놔요. 딱 그것만 딱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준 기출문제집이랑 그리고 선생님이 정한 그 주 교재, 요 정보를 알려고 가는 거예요. 그거만 딱 얻었으면은 끊으면 돼요. 이제 두 번째 날부터 안 다니면 돼요. 쥐알리 선생님이 들으면 되게 열받을 얘기인데 한 달만 다니면 됩니다. 그리고 사실 뭐 친구가 있으면 친구 한 명 뭐
몰아줘가지고 친구 한 명이 그렇게 정보를 캐와도 되는데, 그래도 GRE 학원 한 달은 다닐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반어법 문제 푸는 법 있잖아요. 그리고 뭐 논술 문제 푸는 법. 그 푸는 법만 딱 샘플로 딱 알면 되거든요. 그것만 딱 알면 돼요.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한 달만 딱 그 배우고 와서 나머지는 그냥 혼자 도서관 다니면서 계속 반복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GRE 학원 딱 한 달 다녔어요. 마찬가지로 토플 학원도 딱 한 달 다녔어요. 그러면 되는 거예요. 나머지는 다 독학하면 돼요. 독학하면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시험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이공계에서는. 왜냐면 자,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자, 영어 시험은 토플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됩니다. 제 경험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넘겨야 돼요. 미니멈 리퀘어먼트의 뜻은 뭐냐면, 토플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우리 학교 입학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, 그거를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만점 받은 사람이나 그 미니멈 리퀘어먼트 넘긴 사람이나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. 그냥 미니멈만 넘기면 됩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네가 공부하려면 이 정도 영어로 돼야 된다,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. 그거 보여주면 됩니다. 근데 GRE는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어떤 기본 영어를 측정한다기보다는, GRE는 논문 쓸 때 그런 어떤 학문을 추구할 때 그런 수준 높은 어휘력이 있고, 어려운 책을 읽을 어휘력이 있고,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. 이공계생들한테. 왜 그러냐면, 이공계생들은 사실은 영어로 하는 논리학이 주 컨텍스트가 아니에요. 주 컨텍스트가 아니라 수학 공식, 물리 공식이 주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GRE는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.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랬어요. 그래서 사실 말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, 저는 토플은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넘겼는데 GRE는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못 넘겼는데 저희 지도 교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. 그거보다는 오히려 뭐 회사 직장 경험할 때 어떤 연구를 했었나, 그거랑 뭐 학부 때 뭐 랩에서 인턴 경험이 있는가, 혹은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뭐 기술 특허를 낸 적이 있는가, 뭐 요런 어떤 연구 핏에 관련된 걸 더 보지 GRE를 그다지 보지 않습니다. 근데 인문계라면 굉장히 중요하겠죠. 왜냐면 인문계 논문은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논리학이에요. 거의 인문학 박사의 논문들, 뭐 석사의 논문들 보면은 거의 그거 논리학이에요. 그리스 철학자들이, 예를 들면 아테네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무슨 이론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비슷한 이론은 이런 게 있고, 그거에 반대되는 이론은 이런 게 있고, 거의 그런 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이런 쪽에서 논문을 쓸 때는 GRE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GRE나 GMAT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이공계에서는 사실 이공계는 논리학, 말로 하는 논리학이 주 내용이 아니에요. 그거보다는 수학과 물리로 전개하는 자신의 생각,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수학, 물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잘하면 되는 거지, GRE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공계 석박사 가실 분들은 GRE에 너무나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보다 오히려 연구 핏을 만들어서 학부 때 인턴으로서 연구 경험을 하든지, 아니면 이공계 R&D 회사에서 뭔가 업무를 해가지고 연구 실적 같은 거를 SOP에 쓸 말이 있는지, 혹은 회사 다니면서 쓴 특허가 기술 특허가 있는지, 요런 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.
그러니까 GR리는 그냥 무늬만 나 GR리 봤어요 정도만 하고 너무 깊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 미니멈 리ኳ어먼트의 토플을 간신히 넘겼고, 그 다음에 GR리는 미니멈 리ኳ어먼트도 못 넘겼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10위권에 박사학위 입학하고 졸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나이 먹고 미국 그 대학원 석사 과정을 도전한 늦가기 부장님 유학생이 있었는데, 이 부장님 유학생은 이 부장으로서의 짬밥 있잖아요. 그래서 뭔가 연구자적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. 근데 이분은 영어를 못 해가지고 토플이나 GRE 다 미달이었어. 심지어 토플도 미달이었어. 미달이 아니라 미니멈 리ኳ어먼트를 못 채웠어요.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, 조건부 입학을 합니다. 영어 점수가 안 되지만 워낙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어드미션 받아요. 그래서 조건부 입학은 뭐냐, 당신이 지금 입학하던 당시에는 영어 토플 미니멈 리ኳ어먼트가 안 되지만 첫 학기 다녀서 모든 학과목에서 F가 없고 평점이 B 이상 맞으면 토플을 면제해 줄 수 있다, 이런 식으로도 어드미션이 와요. 이게 조건부 어드미션인데, 생각해보세요. 영어 점수를 보는 이유, 토플을 보는 이유가 뭐죠? 이 학교에서 공부할 기본적인 영어 읽기, 듣기, 말하기, 쓰기 실력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토플 시험이잖아요. 근데 실력이 워낙 출중해. 그러면 첫 학기에 만약에 꽈락 없이 웬만한 수업에서 다 B 이상 맞을 수 있다, 그럼 사실 영어 실력은 증명된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웨이브 해주는 그러니까 웨이브라고 해서 조건부 어드미션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갈 때 토플이랑 GRE를 그 수능의 외국어 영역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한국에서 대학 갈 때 외국어 영역 잘 봐야 되잖아. 다 맞아야 좋은데 가잖아요.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본인의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런 관점에서 사실 GRE의 그 퀀터티브 수학이라고 하죠, 매스, 그거는 잘 봐야 돼요. 그거를 이공계생이 죽 썼다 그러면은 할 말 없습니다. 할 말 없어. 그거는 진짜 잘 봐야 돼. 아시겠죠?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